크긴 큰데 양성자 하나를 100% 막냐? 그러면 그렇진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도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이걸 100% 막을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값을 대략 전자 하나당 0.85 이 정도를 생각해 달라는 거지. 그 숫자를 계산할 필요 없지만 1보다 작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내가 그냥 내부 전자 이렇게만 쓸게. 그러면 전자랑 양성자랑 같이 늘어나는데 이게 1대1 마크가 안 되고 전자가 좀 효과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액전환은 커지는 거지. 유효액전환은 커지는 거지. 됐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아래로 가면 유효액전환가 조금씩 커져요. 괜찮아요? (120페이지) 옆에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쓰세요. 유효액전화와 인력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해. 유효액전화와 인력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단위 자체가 달라. 전하는 말 그대로 전하량 단위죠. 전하량 단위, 쿨롱 단위 생각해도 되겠고, 인력은 힘 단위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핵과 전자와의 인력을 얘기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 보통 물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R제곱분의 Q원q2 이런 공식을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전하량을 하나는 전자의 마이너스를 세는 거야. 이거는 바뀌는 값은 아니지. 이건 바뀌는 값이 아니죠. 전자 하나의 마이너스만 세면 되는 거야. 그지? 각각의 힘이 따로따로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핵의 유효핵전화로 세달라는 거야. 그러면 유효핵전화가 크면 핵전자 인력이 강하냐? 어떤 경우에 그게 성립하지? 언제? 거리가 비슷하면. 거리가 비슷하면. 그죠? 요거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니까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껍질 번호, 주양자 수에 영향을 받겠죠. 됐어요? 그러면 주교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양자 수가 똑같죠. 이건 같은 전자 껍질이야. 그런데 유효핵전화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겠지. 그죠? 그러면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같은 족에서는 어때요? 같은 족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유효핵전화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해요. 유효액전은 오히려 위에 있는 애가 좀 작단 말이야. 나트륨보다 리튬이 더 작죠. 그죠? 그런데 위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껍질 수가 줄어들고 핵과 전자가 가까워지는 거야. 껍질 자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인력이 강해지냐 약해지냐 애매하잖아. 그죠? 이제 전문가들은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하죠. 우리는 결과에 끼워 맞추죠. 우리는 결과에 끼워 맞추지, 그지? 자,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주교율표에서 아래에 있는 애가 금속이고 위에 있는 애가 비금속이라 그랬지. 그죠? 위로 갈수록 핵과 비금속이 된다는 얘기는 핵과 전자의 인력이 강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둘 다 작아졌는데 위로 갈수록 인력이 강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는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인 거야? 이때는 유효액전화의 차이보다 거리의 차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를 기억해도 괜찮아. 같은 주기에서는 양성자 수, 유효액전화가 중요하고요. 같은 족에서는 껍질 수가 비슷한 거야. 리튬에서 나트륨으로 가면 양성자가 8개 많아지는데 인력이 강해지냐? 그럼 그 8개 중에 대부분은 무효라는 거죠. 그죠? 그 8개 중에 대부분은 무효고
생각보다 양성자 수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 껍질 수가 같은 쪽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됐어요? 수능이다.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화를 잘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 전화.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 이제 좀 오래된 문제, 좀 오래된 문제. 교과서 딱 바뀌고 나서 거의 첫 해 문제. 그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전자 여러 개 갖다 주고 내부에 있는 애랑 외부에 있는 애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평가원에서 나온 적은 있는데 최근 문제들은 그냥 다 원자과 전자 유효액 전화예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거만 하더라고. 내신 그러면 이제 안쪽 바깥쪽 구분하는 거, 그죠? 나트륨에서도 1s, 2s, 3s는 각각 유효액 전화가 다 다른 거야. 그거까지도 같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됐죠? 자, 이게 됐으면 반지름은 빠르게 가셔도 됩니다. 반지름은 R 이렇게 쓸게요. 얘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껍질이 크면 반지름이 크겠지. 그 다음에 같은 껍질에서 유효액 전화가 크면 어때요? 유효액 전화가 크다는 얘기는 같은 껍질에서 유효액 전화가 크면 그건 인력이 강하겠지. 그럼 전자구름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유효액 전화에 반비례할 거예요. 가로축을 원자번호로 그리고 세로축을 반지름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제 같은 2주기에서 원자번호 쭉 늘려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원자번호가 늘어나면 핵이 전자를 세게 당기니까 전자구름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조그매지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지죠. 쭉 작아져요. 리튬에서 시작해서 네온까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튬과 나트륨 이렇게 비교하면 어때? 리튬과 나트륨 같은 족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같은 족은 유효액 전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유효액 전화가 생각보다 차이 나지 않고 비슷하다는 거죠. 유효액 전화 나트륨이 조금 커. 근데 껍질 자체가 커지니까 반지름도 커지는 거죠. 리튬보다 분명히 반지름이 나트륨이 커요. 유효액 전화가 조금 증가하지만 껍질 수가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또 쭉 줄어들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리튬이 크냐 염소가 크냐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아. 그거는 판단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주기적인 성질은 문제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풀려면 내가 뭘 판단할 수 있고 뭘 판단할 수 없는지를 구분해야 돼. 반지름은 왼쪽이 커요. 같은 족에서는 아래가 커요. 오른쪽 아래는 모르는 거야. 그건 모른다고 해야 돼. 그거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왼쪽이 크고 아래가 크다 그거만 할 줄 아는 거야. 다른 건 모르는 거야. 됐죠? 이게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숫자를 또 외워요. 그죠? 그 다음에 수능에 가서 좌절하죠. 왜냐면 반지름 3대값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멘탈이 터지는 거야. 그치? 막 그래프, 막대 그래프, 3대값 이렇게 나오고. 숫자 외우는 게 아니고 왼쪽이 크고 아래가 크다, 오른쪽 아래 모른다 그러고 넘기는 거야. 다른 힌트가 있어 분명히. 됐죠? 그 다음에 이온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온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양이온이 된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전자구름은 전자가 나가니까 남아있는 전자구름은 작아지겠지. 반대로 음이온이 될 때는 원자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야. 전자가 들어가면 이 전자구름이 커지겠지. 그냥 그거예요. 됐죠? 그래서 나트륨과 나트륨 이온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작고요. 플로린과 플로린 이온 그러면 플로린 이온이 더 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원자 반지름 왼쪽 아래가 크다. 이온 반지름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 이때 반지름이 증가한다.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되면 이때 반지름이 감소한다. 됐죠? 뭐 디테일하게 왜 증가하냐, 왜 감소하냐 막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뭐 일단 전체적인 경향성을 먼저 잡고 디테일을 나중에 볼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등전자 관계예요. 등전자 이온이라는 거는 전자의 수가 똑같은 애들을 말하는 거야. 전자의 수가 똑같은 애들, 그죠? 그러면 반지름이 껍질 수와 유효액 전하라 그랬잖아. 전자의 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껍질 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뭘 보면 되는 거야? 핵전하가 큰 애가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지. 됐죠? 이 등전자 관계를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이걸 보시면 돼요. 플로린, 나트륨, 얘네가 등전자이죠. 얘도 네온 전자 배치, 나트륨 이온도 네온 전자 배치. 나트륨 원자는 껍질이 3개지만, 그죠? 얘는 3S에 하나 있지만 나트륨 이온이면 네온이랑 등전자 관계고, 얘는 2P에 5개지만 나트륨 플로린 마이너스면 네온이랑 등전자 관계란 말이야. 이온끼리는 껍질 수가 똑같아. 그러면 양성자 많은 애가 반지름이 작을 거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더 보태볼게요. 요거는 3S에 하나고 요거는 2P에 6개 이렇게 끝나버리죠.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를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작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가장 이제 공식적인 설명은 껍질 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얘는 껍질이 3개, 얘는 껍질이 2개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껍질 수가 줄어든다. 됐죠? 음이온은 뭐라고 설명할래? 요건 P에 5개, P에 6개니까 껍질 수가 늘어난 건 아니야. 같은 2번 껍질이야, 그죠? 이건 뭐라고요? 왜 반지름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거든요?